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도상 맹지와 건축법상 맹지, 개발 관련법상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천 점용허가와 이런 물건을 찾는 방법과 실제 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사례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책자는 필자가 최근에 출판한 책자입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맹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자, 경매에서 맹지라고 하는 것은 타 부동산에 가로막혀 도로에 진입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천 때문에 도로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맹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점용해서 다리 등을 놓으면은 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맹지를 탈출하게 되는데, 하천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은 차도에서 인도를 거쳐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차도에서 주유소로 들어가는 인도 일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를 도로 점용허가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일부 점용하는 것을 하천 점용허가라고 합니다. 하천 점용허가에는 하천법에서, 국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여기서 국어는 하천보다는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점용허가나 하천 점용허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부 땅이 경매에 들어가면 가부 땅은 하천으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으므로 맹지로 감정이 되고, 그런 이유로 입찰 자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땅은 지적도상 맹지나 맹지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은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교량을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맹지가 아닌 정상적인 가격으로 감정을 해줄 겁니다. 강의 시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느냐고. 하천 점용허가는 어떤 허가보다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천 전체를 복귀한다고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점용허가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복귀된 하천을 자연 그대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상복구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출입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거의 하천 점용허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에 위치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보면은 전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 점용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식당이나 주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연결 허가를 금지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금지 구간을 제외한 곳에서는 도로 점용허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천이나 국어 점용료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공시지가가 아주 저가이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자, 제가 하천 점용허와 관련한 경매 강의를 하면서 가장 자주 사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책자에도 사례로 적은 물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시그마2 오피스텔입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시그마2 오피스텔은 완전한 맹지입니다. 좌측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북동측으로는 타인 소유 임야가, 남측으로는 동막천이라는 큰 하천이 흐르고 있는 완전한 맹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시그마2 오피스텔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로 열람해 보면은 좌측 그림과 같이 교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그마2 오피스텔의 이성사진을 보면은 동막교가 건설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는
시그마2 오피스텔 자료는 맹지였으나 이렇게 교량이 설치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맹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의뢰해도 맹지로 감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경매 사이트에 맹지라고 나와 있어도 반드시 지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맹지를 탈출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타경 5196호 3번 물건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경매 사건을 보면은 토지 면적이 1901 평방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경매 물건은 334번지와 334-1번지의 1901 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이 필지는 남측으로는 넓은 하천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교량을 건설하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는 3100평방미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1901 평방미터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의 실제 이성 사진입니다. 이 물건의 대지는 1901 평방미터이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3100 평방미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주변을 자신의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에서는 실제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감정평가액을 증액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334-1의 물건이 현황상 하천구역이므로 감가의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서는 올바르게 작성되었겠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는 경매 물건, 특히 맹지를 볼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변 상황, 즉 이성지도는 물론 지적도와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맹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아파트 등과 같이 여러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서상 맹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상 맹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잘못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관련 법이나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따라 감정을 하였으나 그 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해야 하므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그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서상 맹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서는 기초반과 특수반 경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경매의 기초부터, 특수반은 필자가 서술한 내군의 책자, 즉 맹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책자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